안녕하세요. 피부명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신풍파의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사주가 신풍파를 당하고 그 고통이 많이 있을 것인지 그 명식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필자의 저서로서는 피부명리 중구편, 그래서 이 중구편은 초구편과 중구편을 아울러서 설명한 책이 피부명리 중구편에 해당하고, 그 다음 피부명리 고구편 상권과 하권인데, 이것은 자연법에 입각한 그 계절에 따른 월지에 따라서 이 천간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부명리 천간론 비결 책이 천간론에 대해서 간목일간이 만나는 간목부터 개수까지, 그리고 을목일간이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간론이 만나는 글자와 좋고 나쁜 점을 설명을 드린 책이 천간론 비결이다 그래요. 그 다음 책이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이것은 일주론은 육식간지 일주론에 해당되는데, 일주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일주론의 좋고 나쁘고 장점 단점,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일주론에 구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약 1000여 편의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임자년 신축월 기우일주가 개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 전체가 음기로 모여 있죠. 그래서 필자가 자주, 그래서 여기 이 강의를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간이라 할지라도 신금과 기토 계수는 투강하지 않을수록 좋다. 이 축토에서 신금, 기토, 계수가 투출을 하면 발복하기도 어렵지만 장애가 매우 많다 그래요. 어찌됐건 기우일주가 이 연주 임자년을 만나서 자유파 기무살이 되고, 월지화는 유축합이요 시주하는 유유자영살을 하는데, 이 식상에서 기토일간 식상에서 유유자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축합을 하고 자축합을 하는데, 이 자축합은 부부합이요 유축합은 가족 간의 합이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유축합을 할 것인가 자축합을 할 것인가, 축토에게 그 뜻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먼저 풀어야만이 이 사주를 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가종합격으로 이 종합을론 신경하게 해당이 되고, 축월 기토라 하지만 기토 사령의 기토가 자기 본인이라 하지만 유축합에 의해서 종합격이 성립이 된다. 자축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유축합에 이 금기에 모두 설기가 당하기 때문에 유축합에 의해서 이 가종합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유축으로 사화를 불러온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고 불러온 사화의 유유자행에서 묘목이 있다면 그래도 또 관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주는 사화를 불러오지도 못하고 유유자행의 묘목을 불러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풍파도 많다. 그래서 온전하게 전체가 음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시 얘기해서 축월의 신금과 계수가 투출한 기토 일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쉽게 발복을 하지 못하는 신풍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속인 사주다. 그래서 신풍파의 고통을 안 당하려면 무속인의 삶 쪽으로 가야 할 그러한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설명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축월 13일 기토사령이다. 그러나 신금과 계수가 투출하여 세력을 잡았다. 축월에는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어떤 일간일지라도 양호한 명식이 되지 않으며 큰 발복을 하지 않는다. 비록 종격이 되었다 해도 그렇다. 축월은 이양지라 하지만 자녀와 한기가 잠복되어 최고로 한랭할 때이므로 기토는 동토로 변하고 그러니까 기토는 얼어있는 땅이 되고 이 계수는 북풍 한설에 먹장 같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형상이다. 이런 날에 이 신금 보석을 구경할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월에는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극히 무력해지며 신병신에게 고생할 수 있고 자식 생산이 어려워서 무자식에 불감증이 되기 쉬우며 큰 발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축월에는 기토, 신금, 계수의 투출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인데 이 사주는 기토의 재물인 자수가 부부간의 합인 자축 합도를 알 것인가 아니면 가족 간의 합인 유축 합금을 알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 사주를 풀어내게 되는데 축월에서 투출한 기토, 신금, 계수가 여기에서 신축, 기유, 계유로 왔기 때문에 신금과 기토, 계수가 모두 이 축토에서 통근을 하는 축중 신금, 기토, 계수가 투출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생금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축유 합금의 성질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유축 합을 해서 사화를 불러와 한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은 사화는 불러오지 못한다 그래요. 이 사주는. 이처럼 육합보다 삼합이 먼저 일 때도 있는데 사회축 삼합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축 삼합에서만 육합보다 삼합이 먼저일 때도 있는데 사회축 삼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외에 다른 신자진이나 해묘이나 인호술에서는 유축 부부합이 먼저가 되겠죠. 하여간 축월은 기토의 통근처이지만 유축 합금에 의한 변질이 있고 양기가 없고 사주 전체가 음기로 이루어진 사주이므로 음기에 종하는 사주로 가종합격이다. 그래서 종합격을 종합물론 신강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음간은 세력을 이룬 글자가 천간 추출하면 등령을 했다 할지라도 세력에 종하게 되는데 유축 합금을 하여 식상으로 변질함으로 왕의 순세를 따라서 가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종격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게 되는데 축토가 순일하게 합을 이룬 것도 아니고 연월지에 자축합이 되어 있으면서 축유 합금이 되었고 일시지는 유유자행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묘목을 불러 관을 만들지 못했고 사화를 불러 인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우불량으로 사주가
합격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종격을 이루어도 조우를 도충하는 사주가 격이 더 높은 것이다. 애로 유유자행이 될 때는 축토의 합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화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 이 축토가 자축합이 되고 유축합이 되기 때문에 사화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유자행이 될 때는 축토의 합이 없어서 묘목을 불러오게 해야 하며, 그러니까 유유자행이 이 묘목을 불러오려거든 이 축토의 합이 없어야 묘목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사유축, 그러니까 유축 합이 돼서 사화를 불러오려거든 자축 합이 없어야만이 사화를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묘목도 사화도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자진이 되어 인호수를 도충하여 도를 이처럼 성격시켜야 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는 온전한 신자진이 되어서 인호수를 도충해서 조를 성격시켜야 사주격이 한결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주는 합격으로 금수운이 길하고 진축 습토는 괜찮으나 조토운은 비운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토운이나 술토운이나 무토운은 비운으로 변하게 된다. 신종격과 가종격의 차이는 순이란 신종격이 되면 일평생 복이 있어서 기운에 크게 발전하고 비운에도 발전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가종격은 이 변화 발생이 안 되는 사주이므로 춥고 배고픈 사주로 기운이라 해도 큰 발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격이다. 가종격은 대체로 부모덕이 불미하고 기운에만 발달하며 비운에는 상당히 어렵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철 수학기에 태어난 달은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일평생 식록 걱정은 안 하게 된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당주의 기후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축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의 닭은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며 먹을거리가 없기에 일평생 먹을거리 재물을 찾아 헤매게 되고, 아들은 낳기 어려우며 딸을 낳을 수 있지만 난로가 없고 먹장 같은 우박눈이 하에 없이 내리는 격이 이 사주격이다. 그러므로 망권 정지가 되어 활동성이 없으니 뜬구름 잡는 인생으로 생각과 꿈은 많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게으르다. 냉방에 이불 쓰고 누워있는 격으로 부모덕이 없고 공부도 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딸은 낳을 수 있지만 아들은 낳을 수 없는데 이 딸도 잘해야 낳는다 그래요. 이런 사주는 딸도 낳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주이다. 즉 유축 합이 되어서 이 축토가 더한 이 유금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기토의 유금은 자궁이다. 자궁이 차가우면 딸을 낳게 되고, 절대 이 자궁이 심하게 차가우면 임신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어 있는 땅에 상추씨가 되었건 어떠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상추 씨앗이 발화가 되는가? 절대 발화되지 않는다. 따스한 땅이 되어야만이 이 상추 씨앗이 됐건 아욱씨가 됐건 어떠한 씨앗이 됐건 발화가 된다. 마찬가지로 유축 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차가운 유금이다. 더더욱 차가운 식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딸 둘을 낳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을 하기는 한 것이다 그래요.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능력들이 식상인데, 이 식상이 얼어 있기 때문에, 재물 또한 얼어 있기 때문에 매우
무력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일지 외에 또 다른 유금이 있으니 남편이 둘인 격으로 자행을 하며 유축합을 2번 하고 자입하 귀물을 형성한다. 또한 신금은 현침살, 자궁살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지에서 신금이 투출함으로 남편이 되는데 정이 많아서 정으로 망하며 남편과는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다. 아마 필자가 보기에 부부 이별을 하고 이 사람은 무속인의 길을 가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그래요. 하여간 남편 신금은 임수의 도세 주옥을 하므로 미남 멋쟁이지만 호황된 생각이 많은 왕자병으로 꿈과 환상을 쫓는 사람이지만 조명등이 없으므로 시장에 싸구려 보석이 되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남편이다. 식상은 자식이 되는데 당주는 딸만 둘이다. 또한 유축합을 2번 했으므로 언니가 둘이다. 계수는 시어머니이고 축중 기토는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 암장되었고 축토에 인묘되어 유축합으로 그 기능성을 상실함으로 극무력한 일사무성의 알코올 중독자이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다. 당주 또한 나이 먹어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 이 사주의 직업은 요식업 종류로 이 화류계 연예인, 통닭집, 호프집, 생맥주, 유흥업, 오락실, 무속인, 여긴, 할인업, 간호사 등을 할 수 있다. 기후일주는 음식에 탁월한 맛을 낼 줄 알고 미각이 발달하여 대체로 입맛이 까다롭지만 음식 솜씨는 좋은 편이다. 그래서 기후일주나 일지식신, 그러니까 이민일주나 기후일주나 무신일주나 이러한 일지식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음식 솜씨가 좋다. 그래서 음식업을 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특히 이 기후일주는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19세부터 들어온 해수대우는 해중간목의 명화박함으로 21세 임신년 결혼하게 되었다. 상당히 결혼을 빨리 한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 일을 도왔다. 24세 무술대운에 축술형살이 발생하고 계수를 합거하므로 장사가 안 되는 손재수 운으로 시어머니 집에 장사가 숫째 안 되었고 뛰고 뛰어봐도 되는 일이 없었다. 앞으로 유금 대운이 들어오면 3개의 유금이 자행을 하고 자유파 기운이 발동함으로 부부 이별하거나 음독 자살할 수도 있는데, 이 당주는 우울증이 심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몸에 칼대는 수술을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많다. 병신 대운까지는 무난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을미 대운에 종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40세 10몇 년 대불행을 암시하는데 교통사고, 관제구설 재앙이 발생하는데 혹은 부부 이별할 수 있다. 아마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많다. 당주는 무속인이 되어야 할 사주인데 거부하면 재앙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된다. 혹은 10몇 년에 자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일은 신명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세상과는 큰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무속인이 될 사주가 무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풍파를 견뎌내기가 죽기만큼 어려운 정신의 고통이 오고 육신에도 질병이 떠날 날이 없는 고통이 연속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속인이 안 된다 해도 내린굿 신굿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이 신명을 모시고 무속인의 얘기로 이 장사대감을 내려받아서 그래서 집안에 모시고
식당업, 장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주 단지를 모셔서 업을 모시고 이 장사대갑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